소돌이 네트워크입니다.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에 예쁘신 우리 작가님 모셨습니다. 김민식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주도에 전시하러 내려오셨다고요. 어제 왔습니다. 예, 그 전시의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제목은 옹기 조우하다라는 제목으로 하고요. 제가 작년에 그 공주에서 그 박물관에서 수장고에서 찍었던 그 옹기들을 그 전시했을 때 여기 비아트 박은희 관장님이 제주 옹기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만나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작년에는 비아트의 그 라인업이 다 끝나서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제주 옹기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서 드디어 왔어요. 그 제주 옹기를 사진 찍어서? 아니죠. 저는 그 공주에서 공주 그 유물의 어떤 그런 수장고에 간직된 그 뭐 깨지고 뭐 한 거를 다 복원한 그 옹기들이에요. 그거를 찍었고 여기서는 그 제주 옹기를 제작하는 오창윤 그 작가님과 같이 그 제주 옹기와 저는 그 유물을 찍은 사진과 함께 같이 전시하는 어디서 하죠? 비아트홀. 비아트가 어디 있어요, 그게? 대동호텔 1층이요. 그 탑동에 있는 거 말하는 네, 거죠? 네. 그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거기를 오면 네. 그 전시회를 오면 네. 어떤 효과가 있다, 무엇을 얻어갈 수 있다, 한번. 어떻게 보면 제가 찍은 거는 그 육지 무치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생소했는데 무채 옹기와 이 제주 옹기와 굉장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그 제주 옹기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무채 옹기하고는 될 게 아니지, 비교할 게 아니지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제주의 옹기는 사람의 그릇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찍은 그 역사적인 유물의 그 옹기는 그 역사 속에 전에 있었던 그런 그릇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찍은 거는 역사를 담은 그릇이고 여기는 사람의 삶을 담은 그릇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전시회를 가면 네. 역사를 담은 그릇과 사람을 담은 그릇을 구별해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같이? 약간 틀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흙이 약간 그 전부 옛날에는 유약을 안 칠했잖아요. 근데 붉어요. 근데 여기 거는 그 철분이 많이 담은 현무암 그런 화산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아무것도 안 담은 저기 그 안 바르는데 여기는 약간 검다 그래야 되나요? 예, 색깔이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고 물론 이제 그 제작 과정도 틀리죠. 여기 거는 약간 구울 때도 소라 껍질을 같이 넣어서 해서 소라 껍질이 녹아서 약간 빛이 있는, 저는 유약을 바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소라 껍데기로 이렇게 넣어서 그게 녹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약간 저는 제가 옹기를 아는 거 정도는 예전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물허벅 이런 정도로밖에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그 화산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주 사람들의 그 삶, 제주가 약간 그 육지하고 여기하고 떨어져서 어떤 그 생활 패턴도 틀고 여기는 얼마 전에 그 폭삭수가 쓰다 그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같이 살아남은 옹기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그렇죠.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땅이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땅이 흙인데 하늘보다 하늘은 시잖아, 시간. 네네. 시간보다 땅.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느냐가 더 사람을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네. 언제 태어났는지는 동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동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냐에 따라 팔자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나 어떤 기타 여타 그 섬은 약간 그 물론 원주민도 있겠지만 유배지 같은 그런 데서 나오지 못하는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갇혀서 견뎌야 되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하면은 굉장히 멀고 제가 사는 데와는 좀 다르고 요즘에나 관광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옛날에는 오기도 어려운 곳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곳에 온기라 하면 굉장히 특별하게 저한테 정말 이번에 제주 온기를 만나면서 같이 전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울컥했어요. 그 제주 온기를 만날 수 있다니 중간에 그 다른 데서 제 전시 보고 전시하자 이렇게 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주 온기 제주도에서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제가 찍은 이 유물의 그 온기들을 들고 바다를 건너 소풍 그렇게. 나오는 기분으로 그러게요. 제주도까지 와서 또 온기를 같이 만나서 같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 네, 어제 와서 보고 진짜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이 맛이구나 이런 마음이요. 좋습니다. 근데 말할 때 그 숨도 쉬지 않고 쭉 길게 말씀하시네요. 천천히. 네. 자, 그래요. 지금 우리 김혜식 작가님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지금 그 사진 작가시죠? 네. 사진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사진은 글쎄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사진을 30년 가까이. 사진은 대학교 때도 하기는 했었고요. 결혼해서 우연찮게 사진하는 분을 만날 계기가 돼서 그분이 흑백을 한다고 하니까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흑백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 취미 과정을 벗어난 전문 작가로서 활동한 지는 그럼 몇 년 정도 되나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과정이, 예, 그 전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풍경 사진을 찍었던 게 아니라 내 주변의 것, 맨 처음에는 공산성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성을 가서 흑백으로 매일 찍고 낮에는 아니 오전에는 가서 찍고 오후에 가서 현상 해놓고 저녁에 잘라갖고 와서 인화를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한 7, 8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 흑백 작업을 주로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공산성에 이어서 찍을 소재들이 많았어요. 그 금강, 뭐 재민천, 예. 시장 사람들 이런 예. 식으로 계속 했었죠. 얘기 천천히 진행해 봅시다. 예, 우리 지금 저 팜플렛에 보니까 네. 그 우리 뒤에 옹기 주하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주제를 가지고 이제 팜플렛에 보니까 공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공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냥 사진 공주를 주제로 사진 찍고 발표하고 글 쓰고 뭐 그런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나 작가나들이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게 지역만의 특성, 문화를 주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누가 이게 속된 말로 공주를 파먹고 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좋은 공주만 거니까, 예. 찍었던 것 같아요. 예, 주로 어떤 걸 찍습니까? 작업이라는 게. 공주의 공산성을 맨 처음에 시작했고 금강 찍었고요. 재민천 찍었고요. 뭐 시장 사람들 찍었고 뭐 공주별공 이렇게 해서 공주의 그 공주가 그 전하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발굴돼 가면서 저기 그 신도시가 신관지구라고 생기면서 발굴을 많이 할 때 그런 어떤 개발 현장 또 세종시 할 때 그 세종시의 그 발굴 현장 그런 거를 계속 그 어떤 발굴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찍었어요. 그래서 공주라는 특징이 많이 그 백제의 고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그렇죠. 그런 곳에? 1, 2m만 내려가면
그 유물이 있다고 할 만큼 집 지을 때는 반드시 그 발굴 작업을 거치고 네. 안에 뭐가 있나 확인하고 집을 짓도록 허락하는. 네. 그렇죠. 그건 뭐 우리 문화재 보존법에 네. 따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 유물을 캐다 보면, 유물을 발굴하다 보면, 아니면 현장에서 보면 생활 현장이기 때문에 유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히 도자기 같은 것이 많이 나오겠어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에는 그 옹기가 사람을 담는 거고 역사를 담는다 그랬는데 공주의 옹기는요 그 무덤에서 그 우리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쓰던 아니면 그 거기 가서 쓰라고 그런 걸 같이 넣어줘요. 그런 것들이 그 왕족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갈 때 같이 넣었던 그런 그릇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그 그릇으로 인해서 시대를 유추하거나 그렇게 누구 것인가를 유추하거나 이런 그런 어떤 그릇의 용도가 그전에는 그랬고 또 그 사람이 죽으면 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람이 나서 사람이 태어나서 항아리 옹기 항아리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서 씻기 시작을 해서 죽을 때까지 죽어서까지 그런 다 이렇게 이 토기들과 함께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래서 제가 아까 역사를 담는 맞아요. 그래요. 옹기 같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작업 베이스는 이해가 됐고요. 네. 제주 옹기도 그 생활 문화잖아요. 네. 그 아까 표현하기로는 그 공주의 그 역사,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식된 그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의식이 좀 덜하고 생활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아까 표현하기로는 그 땅의 특징 중에 그쪽은 좀 흙이 붉어서 붉은 색깔 띠는 그릇이 많다고 했고, 여기는 철 성분이 많아서 검은 색깔을 띠는 옹기들이 많다. 그런 얘기했죠. 이 지금 옹기를 조우하다라고 했어요. 네. 이 주제를 이렇게 특별히 정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그 전에 그 박 관장님이랑 그 공주 그 옹기하고 여기 옹기하고 얘기를 할 때 그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시 만나는 그 우리 그 사람들도 그 뭐 이렇게 저 윗 지역에 그 연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날 때는 말에. 굉장히 감동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단순히 만난다가 아니라 묻과 섬과 또 이렇게 헤어져 있던 사람들과 이렇게 만난다는 의미에서 조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인연이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그쪽에 모여라라는 주장에서 디아스포라 말을 썼던 것 같은데, 예, 그 집결하고 때가 되면 만나게 되어 그런 있다. 의미로 그게 대단히 크네요. 네. 그러면 뭐 그 옹기 작업을 과거에 유물 작업하면서 옹기 작업을 많이 사진 작업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것도 한번 조우해 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표현인가요? 아니죠. 저는 그냥 제가 했던 데 충실한 거고 여기도 그 오창윤 작가님이 여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거를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시고 또 작품마다 그 뚜껑에다가 화산석이나 여기 돌멩이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뚜껑에 손잡이로 썼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멋이 아니라 어떤 그 제주의 혼을 얹어 놓는 것 같은 아니면 어떤 혼도 되겠지만 그 바람 속에서 만들어진 그 돌, 그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이번에 작품을 준비하면서 몇 작품이나 지금 출품하게 되는 거죠? 내려오기는 많이 내려왔어요. 작은 거가 한 70개 하고 해서 100여 개, 90여 개가 내려왔는데 여기에다가 맞춰서
그 오창윤 작가님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 작품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DP를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좀 뺀 것도 있고 아마 한 50여 작품은 넘을 것 같습니다. 전시되는 작품이 네. 거기에 그 이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진이라고 하는 게 조명과 DP에 따라서 느낌이라는 것이 확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자기 생각, 각 작가의 감정, 뭐랄까 느낌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실 텐데 그럴 때 어떤 것을 주안점으로 담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공주에서 이 시대 작가전으로 해서 공주 고마센터에서 했을 때는 공간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저 혼자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와서 오창윤 작가의 그 조지 옹기하고 만나서 하는 거는 전적으로 제가 그 박 관장님 보고 여기 환경에 맞춰서 내 사진을 돋보이려고 하지 말고 말이 조우하다니까 둘이 잘 어우러지게끔 공간이 어우러지게끔 네. 전시 공간이 어우러지게끔 전시 공간이 결국은 되겠지만 그 작품과 작품이 어우러지는데 서로가 이렇게 튀지 않도록 서로 스미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전시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이 데코레이션. 네, 거기는 관장님이 했죠. 관장으로 직접 그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기 분이고 그분은 제 사진에도 애정을 갖고 있지만 이 제주 옹기에도 애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생각보다 와서 보니까 제주 옹기보다 제 사진이 많이 걸리니까 굉장히 좋긴 하지만 되게 좀 죄송하다고 그래야 되나? 아 그래요? 그랬는데 오창윤 작가님은 오히려 오셔가지고 이해가 빛날 수 있도록 그 오창윤 그 자기 작품이 빛날 수 있도록 사진이 이렇게 있어준 게 너무 감동스럽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DP가 참 잘 됐구나. 그러면 이게 했었어요. 그야말로 조우해서 조화가 됐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표현을 잘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이 이제 성공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이 실물을 더 돋보이게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른 거였는데. 서로를 빛나게 해준 게 아닌가. 1층에 가면 그 독 작품이 딱 2개밖에 없어요. 1층 아래층에는 지하에는 좀 있는데 하나를 갖다 놓고 되게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좀 죄송스러웠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진 작업이 쫙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이 말 뜻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서귀포 중문이나 이런 데 가면요. 영화 촬영한 지가 있어요. 촬영지가. 네. 근데 그 전에도 사람들이 가서 보고 촬영하기 전에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는데 사진 촬영을 한번 탁 하고 나면 영화 촬영을 한번 하고 나면 거기가 달라 보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 영상의 힘 아니면 그 이미지의 힘이란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아주 참 이번에 그 오창윤 작가님은 지금 뒤에 그림에서 보십니다만은 요 뚜껑에다가 돌멩이를 딱 얹혀놔서 이 제주 다음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일부러 제주 다음을 흙과 돌을 이용해서 표현. 어차피 그릇이 흙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흙이라는 것도 돌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저거는 이해가 돼요. 이거 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만 보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는 게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제 사진은 빛이 난다기보다 사실은 그 무덤 속에서 있다가 다 깨진 거를 복원사들이 일일이 다 붙인 거예요. 쓰고 남은 그 흔적들이 부서진 흔적을 다 이렇게 오창윤 작가님은 새로 만드신 거지만 제가 한 거는 그거를 다 일일이 그 복원사들 손에 의해서 복원되어서 진짜 그 땅속에 있던 것이 수장고로 와서 아슬아슬하게 그 선반에 얹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애틋하고 그랬는데 또 와서 또
제주 옹기를 보니까 제주 옹기는 또 나름대로 거기에 혼이 실려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 제주 옹기는 제주 옹기를 또 안쓰럽더라고요. 네.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래요. 이 옹기는 옹기 만드는 사람이 있고 네. 그걸 그 생활용품이니까 생활용품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뭐 생활용품을 작품화시켜서 예술로 승화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건 네.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이게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네. 사진으로서 용기와 사진이 만나서 사진으로서 가치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생활용품을 벗어난 뭡니까 그 빛과 조화된 미가 사진으로서의 미가 더 보이는다든가. 요거 지금 요게 그렇잖아요. 네. 지금 뒤에 보시면 옹기라고 하는 거는 안 봐도 대충 어떻게 했는 건지 알겠는데 이게 빛과 모양이 들어가니까 이게 갑자기 예술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원래 그 오창윤 작가님은 그 생활 속에 그 옹기를 재현을 했지만 예술 작품으로 한 거고 네. 제가 찍은 그 사진은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쓰던 실사용하던 그런 것들이라서 그때는 예술 작품이 아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 옹기를 만드는 그 옹기쟁이가 옛날에 사기장이라고 그랬겠죠. 만들어서 좋은 거는 다 진상을 하고 그렇죠. 찌그러지거나 조금 불에 굽다 보면 제대로 안 나온 거는 시장에 내다 팔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지게에다 지고 시장 장날 나가서 팔고 그 하나 팔면 막걸리 사서 마시면서 비가 막 오는 때에 그 처마 밑에 앉아서 한 잔을 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옹기가 쓰임이 진상하는 거와 내가 쓰는 거와 또 이렇게 그 내 생활의 어떤 그런 바꾸어서 뭐 쌀로 바꾸거나 뭐 술로 바꾸거나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술 작품이라고는 그들은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제가 찍었던 그 옹기들은 그 예. 공주에서 옹기들은 네. 그냥 그렇죠. 받쳐지는 땅 속에 다른 사람들한테 네, 윗사람들에게 그거는 좀 다르죠. 상품성이 잘 안 만들면 그게 채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잘 만들어 예쁘게 네. 잘 만들어라고 했겠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 조선시대에 이산평이라고 공주에 있는데 일본에 넘어가서 도조가 되었을 만큼 일본의 그 도자 문화의 일인자가 돼서 네, 예. 그 그릇으로서 되는 그렇게 또 예술 작품과 그 생활용품으로 했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옛날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요 오창윤 작가님 작품을 보면 그 생활용품과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그렇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만들어서 어디 가서 파는 게 아니고 이분은 계속 그 제주의 영혼이 담긴 거를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분이니까. 아니 글쎄. 네. 용기가 예술 작품이어도 어떻든 용도가 있는 예술 작품이잖아요. 네. 그 뭐 제가 보건된 옹기보다도 그 옹기를 이용한 사진 작품이 더 예술 작품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옹기 전에 옹기를 찍은 사진전이 더 빛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옹기 자체보다 사진으로 하는 것이 아까 그 실제 본인 작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제주 옹기를 보면서 조우했는데 네. 제주 다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특성을 발견했다는 본 거죠. 거죠. 네. 예. 예. 그게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 작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네. 작품을 보러 온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느낄까 이런 것이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여기 사람들은 그 제주 옹기를 보면서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부 알아서 그냥 용기는 그렇게 만들어 그랬는데 저희가 왔을 때는 되게 궁금했던 부분들이 반짝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옹기에 유약을 안 바른다는데 어떻게 빛이 나요? 그랬더니 그 소라 껍데기를 넣어서
같이 해서 소라껍데기가 녹아서 이게 1200도, 1100, 1200도에 굽다 보면 녹아서 이렇게 반질거리기도 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옹기와는 그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같은 흙으로 만들었겠지만 물성은 같지만 그 만드는 제작 방법에 의해서 전혀 다르게 탄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어요. 그 홍보물에 서로 다른 예술 장르의 문화의 만남으로 다양성의 확장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요 대목이 뭡니까 장식용 언어가 아니면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썼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무채 문화와 이 섬의 문화가 다른 것들이 이 옹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래나 만나보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사진과 사실은 이 도예 이 만들어지는 이 빚어지는 이거하고 또 다른 장르가 서로가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뭐 그런 게 아니었나. 그게 아까 그 표현인가요? 네, 이렇게 네. 옹기가 사진을 됐을 때 더 옹기라는 것 자체도 빛나더라. 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옹기만 아니면 사진만 전시했으면 그렇죠. 예. 약간은 어색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 만남으로써 훨씬 더 빛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진에 뭡니까 사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좀 약했는데 이런 모습 아까 그 본인 작가가 이 옹기 자체 만났을 때보다 이것이 더 사는 것 같다라고 한 대목에서 사진이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제가 모르는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 여성이 있는데 아주 그 여성이 그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부 화장을 하고 한 모습을 되게 동경하는 그 장면이라고나 할까? 그렇게 보여도 표현이 적당할까요? 모르겠네요. 제가요, 그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이렇게 찍어서 깨져서 그 보건사의 손에 의해서 붙여져서 있는 그대로를 찍었지만 저는 이 작품들을 땅속에서 1000년, 1500년 갇혀 있다가 네. 나왔잖아요. 예. 나와서 다시 붙여져서 수장고로 들어가서 또다시 갇힌 거예요. 그랬을 때 굉장히 애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저는 원래 흑백만 했었는데 이거 독을 옹기 찍으면서 칼라를 조금 했는데 우리 보통 사진 찍으러 가면 포토샵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가장 예쁘게 그렇지. 해줘볼게. 그래서 약간 색을 약간 과장되게 조금 왜곡시켜가지고 예쁜 포트레이트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하나하나를 다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사진으로서 제가 약간 치장을 색을 넣어서 색이 뭐 전혀 다르게 한 게 아니라 더 돋보이게끔 그렇게 한 그런 한 파트의 작업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게 수장고에 있어서 유리장에 있어요. 그래서 유리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리하고 전부 꺼내놓고 찍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귀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를 유리 있는 그 얼비치는 거를 그대로 막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작품으로 표현할 때 얘를 어떻게 그 현장감을 있게 하지? 라는 해서 그 아크릴을 2장을 똑같은 거를 출력을 해서 약간 어리더릿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판 위에다가 출력을 해서 그게 이제 수장고가 앵글이잖아요. 그래서 스텐, 그 골드 스텐하고 화이트 스텐하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틀을 만들거나 최대한도로 그 현장감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제가 보고 느낀 거를 했고 빛이 오후에 되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이 독들이 땅속에 있을 때 빛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는 빛이 하루 한 차례 들어오는 빛이 귀했겠다 싶어서 빛을 최대한 막 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들을 위한 촬영을 했습니다. 아무나 사진 작가 하는 거 아니네요. 아유. 독특한 예, 노력들이 지금 근데 노력의 방법은 다 다를지라도 네. 방향은 다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걸 최대한 빛나게 하려고 네. 하는 거죠. 그러면요, 그 우리 지금 제주 옹기와 조우를 했는데 조우하는 옹기를 만든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 직접 오창희 작가님을 만나서 작업을 해보니까 어떤 분인가요? 그분이요. 오늘 밤에 만나요. 음.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야, 저는 그 사람 손길로 옹기를 만든다는 것만 얘기 들었고 그분이 어떻게 작업하는지는 모르고 인터넷을 통해서 작품 전시한 거를 이렇게 딱 봤는데 그야말로 쿵했습니다. 아, 그 작품이 너무너무 그 옹기가 사랑스러워서 진짜 그래요? 쿵했어요. 그럼 만나보십시오. 또 네. 인터넷에 이 화면에서 주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고 다를 수가 있기 정말로 보고 울컥했다니까요. 그 제주 옹기하고 내게 만났는데 진짜 서로 빛나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요. 그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도 그렇고 앞으로 이 뭡니까 그 전시 현장에서 그 울컥함이 잘 전달돼야 될 텐데 아유, 작가의 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옹기를 사진 찍어서 빛나게 하는 것처럼 네. 이 그 작가의 울컥함을 더 빛나게 하는 역할이 제 역할일 수 있잖아요. 네, 울컥하게 해주십시오. 뭐가 울컥하죠, 근데? 근데 그거를 제주 정서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런 환경을 이해해야지만 더 울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래요? 환경을? 들었어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오래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어떤 것들이 자연스러운데 우리는 그 흔히 얘기하는 돌과 바람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낯설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대해 보여요. 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게 일상이라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봤을 때는 이거는 우리랑 특별한 환경이라서 그쪽에서 인내하고 살아남은 그런 어떤 문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작품 말씀을 하시면서 제주 다음을 얘기하시면서 꼭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의 말씀을 하시더라요. 네. 자, 그러면 그게 아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제일 이해하기 쉬울 소재일 수가 있기 때문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작품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작품하고 연결시키기는 좀 그랬고요. 느낌이랄지. 생각한 것만큼은 그냥 그 사람이 제주에서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그 말 그대로 폭삭 소가수다 수고했다는 그런 의미이긴인데요.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런 어떤 그 환경들이 사실은 저는 제주를 알게 된 게 4.3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전에 공주의 민속학자 심우성 선생님이 제주에 와서 한 1, 2년 사셨어요. 그랬을 더 때 오래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몇 번 내려왔어요. 아, 그래요? 그때 4.3 얘기도 처음 들었고 전혀 몰랐던 이런 말하지 않았던 이런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좀 제주를 달리 보게 되는 동백꽃 하나 수선화 하나 그 무덤가에 핀 일부러 심었는데 그 작은 노란 꽃 흔들리는 것만 봐도 가슴이 이렇게 아리다 그러나 동백꽃 뚝 떨어지는 걸 봤는데 우리 동네에서 동백꽃 떨어졌을 때 그냥 떨어졌나 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떨어진다는 그 툭 내려앉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게 바라봐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 저 심우선 선생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1년 말년에 제주에 내려와서 사셨는데 그분이 그 뭡니까 저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하셨죠. 네.
그분이 사실은 저 사진하는 것도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저 이제 흑백만 하니까 제게 제주에 내려와서 제주 무덤이나 오물을 찍어봐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욕심도 부렸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그건 제가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제주 사람들이 내 부모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이 묻혀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아픈 마음을 갖고 찍어야지 제가 와서 이 형태만 보고 찍어서는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공주만 찍을래요.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좀 짧지 않은 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뭐 실속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나 네. 이 얘기는 좀 안 하면 오늘 밤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다. 그런 얘기 있습니까? 아니요, 저 그냥 어리둥절해요. 제가 공주에 와서 공주에서 독을 갖고 와서 제주 옹기하고 만나서 전시하는 것도 어리둥절하고 이렇게 만나서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 것도 예. 그렇고 또 이런 계기들이 제가 좀 더 제주를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예.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오늘 옹기를 주제로 그리고 옹기를 더 빛나게 하는 사진을 주제로 작가가 살아온 얘기, 그 얘기가 더욱더 이번 전시회가 빛나는 그리고 작가를 잘 이해하는 그리고 그 제주를 더 이해하는 전시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